안녕하세요, 키노리입니다. 요즘 중국 키보드 시장은 게이밍 키보드, 자석축과의 전쟁 중인데요. 키보드 시장이 점점 더 격변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만큼 키보드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키노리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브랜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리뷰해볼 키보드는 게이밍 키보드로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 드렁큰디어 A75 울트라 자석축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V975가 완전 마음에 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드렁큰디어 A75 울트라 키보드, 이야,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큼지막한 매뉴얼, 그리고 그라바스타와 비슷한 느낌의 나머지 구성품은 이렇게 센스 있게 패키징을 해 놓았는데요. USB-C 타입 케이블, 키캡 스위치 리무버, 여분의 스위치와 키보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봄폰, 드렁큰디어 A75 울트라 모델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컬러는 알기 쉽게 화이트 컬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느낌의 컬러를 선호하는 편인데 나머지 블랙 컬러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컬러는 취향별이니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현재 $219 하나로 3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풀 알루미늄 자석축 키보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도 가격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요. 키보드의 완성도, 디자인, 마감, 그리고 독특한 서스펜션까지 적용이 되어 충분히 돈값하는 키보드라 생각하는데요. 가성비 모델이라는 조건을 버리고 이 키보드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보통 서스펜션 하면 자동차에 흔히 듣던 용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서스펜션이 뭔지 가볍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서스펜션이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덜 흔들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서스펜션이 정말 중요한 기술력이기도 한데요. 그런 재미있는 요소가 드렁큰디어 A75 울트라 키보드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키보드에 무슨 서스펜션까지 적용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막상 사용을 해보시면 생각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여기 하판을 보시면 플라스틱 부분이 현재 순정 상태인데 이 모드는 소프트 바운스 모드입니다. 소프트 바운스 모드일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힘껏 눌렀을 때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폼떡 키보드와는 또 다른 느낌이라 상당히 고급진 느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플라스틱을 위로 올리면 훨씬 더 단단해지는 모드로 변하는데요. 이 모드는 바텀 아웃 모드입니다. 타건했을 때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역시 내 기호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할 때는 바텀 아웃 모드가 아주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타건 사운드에서 소프트 모드와 바텀 아웃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게이밍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키보드인데요. 특히 이 볼륨 노브 디자인과 포인트 키캡 개성이 뚜렷해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급스러움과 모서리 끝에 들어가 있는 멋진 캐릭터 라인들이 이 키보드를 더욱더 소장하고 싶게끔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서 약간 어벤져스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 범폰으로 키보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6도로 설정할 수 있는 범폰이 장착이 되어 있고 구성품에는 8도로 세팅할 수 있는 범폰이 있습니다. 스위치면 이름이 참 독특한데 이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키압은 35g인데 여타 제가 만나본 자석축 사운드 중에 가장 기계식 키보드와 흡사한 타건 사운드를 들려주는 아주 좋은 스위치였습니다. 물론 이 키보드와 궁합이 또 잘 맞겠죠.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해도 될 만큼 저는 아주 괜찮은 키보드와 스위치 궁합을 보여주는 콤비네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럼 먼저 타건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확실히 타건할 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원한다면 소프트 바운스 모드를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 게임 유저분들은 바텀 모드를 놓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꽉 잡아주는 느낌 때문에 키를 눌렀을 때 미스가 덜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져보기 전에 최근에 펌웨어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반드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왼쪽에 보시면 메뉴가 생각보다 심플한데요. 래피드 트리거 모드 설정은 이미 잘 아시는 부분이죠. 누르는 감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 여기서 릴리즈 듀얼 트리거 모드가 조금 애매한데요. 키를 누르면 점프하고 떼면 슬라이딩하는 기능인데 에이펙스 레전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죠. 하지만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핵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라스트 원 모드는 스냅탭 기능인데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제가 설명드렸죠. A를 누르고 있다가 D를 누르면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그 외 나머지 기능도 유저들이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소프트웨어도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한 점은 앞으로 자석축 키보드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많이 개선되고 발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래피드 트리거 본연의 기능은 충실한 키보드지만 국내에 출시한 다양한 기능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같이 라이트한 게임 유저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차고 넘치는 스펙이거든요. 이 키보드에서 굳이 단점을 꼽자면 가격 말고는 사실 논할 부분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자석축 키보드도 조금씩 등급이 나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키보드였습니다. 전에 리뷰했던 부구치로는 좀 더 아름다운 느낌이었다면 드렁큰 디어는 역동적이고 훨씬 더 디자인 또한 힘이 넘치는 느낌이라 풀 알루미늄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는 키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키노리 채널 구독해주시면 다양한 키보드 관련 정보와 더불어 마우스 등 빠르게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 키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